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국의 행정 오류로 많은 한인 수혜자들이 잘못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를 수정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많이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언제 환수 조치가 될지, 적게 받은 경우 언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사회보장국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계류 사례 건수가 520만여 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11억 달러의 잘못된 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류 건수가 많다 보니 잘못된 지급 사례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698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 지급분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수혜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과소 지급의 경우 받아야 할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백 인계를 우대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 판결한 후 처음 치러진 매사추세츠 공대 MIT 입시에서 흑인, 히스패닉계 입학생이 줄고 아시아계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MIT는 2024-2025년 학부생 모집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MIT 신입생 중 흑인, 라틴계, 원주민 및 태평양섬 출신 학생 비중은 16%로 최근 몇 년간 평균에 비해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5%에 달했던 흑인 학생의 비중이 올해 5%로 크게 줄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47%로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백인 학생은 37%로 지난해와 거의 같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대선 후보 지명을 정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연단에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즐거운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할 대조적 발언도 나올 전망입니다. 구체적 의제로는 식품폭리금지법과 관련된 물가, 여성의 임신 중지권 및 재생산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 달 새 5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으며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히거나 일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명확한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며 열정과 지지율 상승세만으로는 11주 안에 대선 승리를 거두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 대비 3% 감소해 15세부터 44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약 55명의 출생아 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1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5세부터 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약 13명으로 지난해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30세부터 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약 95명을 기록해 산모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출생아는 약 360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 8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62명으로 떨어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이 함께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25일까지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당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회담이 미뤄졌지만 여야 모두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할지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의제를 놓고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서로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만 골라 공격하다 보니 회담을 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야는 회담 일정을 아직 다시 잡지는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부터 주말까지 기온 낮아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